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킹썬님, 유동규가 저렇게 막 나가는 걸 보니까 검새들을 참 많이 믿나 봐요 라고 하셨고요. 기차로님, 공소기각보다 무죄가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고, 배동원님, 사실 재판부도 우롱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우롱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니 이게 뭐 재판부를 우롱한다기보다 아니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상황이 이쯤 되면 기자들도 기사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제 기사 조선일보 기사 보셨나요? 예, 기가 찰노릇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재판이고 언론이고 공정과 상식이나 법률이나 양심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죽거나 죽이거나 요 판단 이 선택만이 남아있는 그냥 정글의 법칙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저 적폐들을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이고 그래도 쟤들도 사람인데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래 도닥이면서 함께 살려고 같은 이런 공동체를 꾸려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칫했다가는 우리의 그런 선의가 그런 호의가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공포를 서서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니 조선일보 쟤네들 놔두면 안 되겠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뻔한 얘기를 놓고 전혀 다른 소리를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된 언론, 이게 언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언론이 아니라 선동매체. 예. 적폐의 선동매체일 뿐인 거 아닌가요? 아니,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바이든 이 새끼 사건 났을 때 난리면이다.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라고 바득바득 우겼던 매체가 몇 개 있죠. 예. 조선일보하고 SBS, 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과연 이들을 뭐 말할 필요가 있어. 하여튼 쓰레기들이지 뭐.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독도 내주려는 윤석열 탄핵만이 막을 수 있다 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긴고 하니요. 오늘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라는 데서 윤석열을 엄청 띄워주는 기사가 났습니다. 정말 일본 신문의 극찬을 받은 윤석열이었어요. 야, 참 일본이 얼마나 이렇게 아무리 한국의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고 해서 보통 뭐 특집 기사 내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극찬을 쏟아낸 사례가 없었어요. 일본 신문의 극찬을 받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 징용공 문제를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윤석열의 발언 때문이었던 것 같아. 자,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윤석열을 일본을 들뜨게 만들었는지 뭐 엄청나요. 거기다가 지금 요미우리 신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난번에 우리 그 해군 함정 일본의 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이렇게 위협 비행했던 그런 문제들 다 있었잖아요. 그 문제까지 사과를 받아야 된다는 등 독도 문제 이참에 해결해야 된다는 등 그런 얘기가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극찬이 쏟아진 거야. 한마디로 그것까지 다 내놓으란 얘기지.
사실 이거는 나라 팔아먹었다는 얘기네. 이완용이 일본 신문한테 칭찬받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특히 요미우리 신문 내용을 보면요. 윤석열을 뭐 강골 검사 이러면서 엄청나게 추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둥 뭐 어마어마한 수식어를 갖다 붙여요. 제일 웃기는 부분이 뭔 줄 아세요? 김건희 팬클럽이 9만 명이다! 이런 것까지 올려놨더라고. 얘들 대단하다, 그죠? 요미우리 신문인지 뭔인지 요리조리 신문인지 이 새끼들도 참 비위도 좋다. 아무리 지들을 이익을 챙겨줘서 그래서 이렇게 떠받들었다 이렇게 추켜 세워줬다고 하지만 이렇게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보고 이렇게 빨아주는 기사 쓰기 쉽지 않은데 야 비위도 좋다, 그죠? 참 윤석열도 참 골 때리는 놈인데 이런 기사를 쓰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 참 얘들도 비위 하나 죽인다. 이쯤 돼야지 참 일본 신문 일본 놈 외놈 노릇을 하고 사는 모양이네요. 자, 그런데 이 일본 애들이 윤석열을 추켜 세우는 이유 중에는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이 이해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본 안보 문서는 일본이 그동안에 안보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안보 정책 방향을 이렇게 써놓는 것을 말하는데 일본 안보 문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안보 도큐먼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세이프티 도큐먼트, 뭐 세이프티 폴리시 도큐먼트 뭐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왜 우리가 무슨 독트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일종의 일본 안보 독트린 뭐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들을 적어놓은 그 일종의 책자, 정책 문서를 말합니다. 이 일본 안보 문서를 개정을 했는데 이 뭐라고 개정을 했느냐? 일본은 지금까지 전수방위, 우린 절대 공격 안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방어만 한다. 이게 이게 내용이었는데 이제 아니에요. 방어만 하지만 우리가 공격받을 상황이 되면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 선제 타격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일본 안보문서 개정의 핵심입니다. 그건 뭐다? 사실상 북한을 때리겠다. 아니, 더 나가서 중국도 때릴 수 있다. 라는 거야. 우리가 공격받을 수 있다. 일본이 공격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 아니 근데 그거는 기준이 얼마나 모호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공격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우리가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아니 그걸 누가 판단하는데? 일본 지들이 판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들이 뭐다? 우리가 공격받을 것 같아서 우리가 공격했어. 선제 공격했어.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일본은 과거에도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한 게 뭐야? 노부교 사건 아닙니까? 그 만주사변을 일으킨 그 노부교 사건. 그 사건도 사실은 일본이 마치 그 중국군이 자기를 공격한 것처럼, 그래서 자신들이 반격한 것처럼 이렇게 꾸몄죠. 우리 강화도 조약을 이끌어왔던 운용호 사건도 사실은 일본 애들이 먼저 우리한테 침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이 그 당시 조선이 일본 함정에 대해서 위협 사격을 했다라는, 그러면서 억지를 씁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초계기 사건만 해도 그래요. 아니 너무나라 군함위를 왜 지들이 왔다 갔다 해? 그거 안 되잖아. 그런데 한국군이 자기들 비행기에다가 사격 통제 레이더를 쐈다. 그렇게 억지를 쓴 거 아닙니까? 자, 일본은 항상 언제든지 지들이 공격받았다고 땡깡을 피우는 거야. 안 받아놓고 항상 그래 왔어. 그 말은 결국 뭐다? 언제든지 선제 공격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런다? 이해할게. 미친 거 아니야? 그럼 일본이 한국은 공격 안 할 것 같아? 또른 놈 아니야, 또른 놈. 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일본이 공격형 무기를 못 가게 반대했었느냐? 제일 큰 피해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상식적으로 일본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야? 우리 아니야. 북한보다도 우리가 더 가까워. 그러면 일본이 공격을 하면 누굴 공격하겠어? 대한민국부터 공격할 거예요.
근데 안보문서 개정을 이해한다고라? 일본은 앞으로도 그 지난번에 초계기 사건 이런 거 하면서 지금까지는 직접 지들이 공격은 안 했지. 전수방위 체제니까.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 그냥 됐다 공격 때려버릴 수도 있어. 아, 니들이 먼저 공격하려고 해서 우리가 방어 차원에서 선제 공격했을 뿐이야. 방어 차원에서 선제 공격했을 뿐이야 라고 할 거예요. 제일 피해보는 게 우리야. 근데 일본 안보문서 개정을 이해한다고? 윤석열 이 새끼는 대가리에 뭐가 들었나? 똥이 들었나? 뭐가 들었나? 카레 먹으러 간다고? 머리에 카레가 들었나? 씨, 진짜.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는 뭐다? 네. 독도 영유권 주장이 일본 안보문서 개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일본의 이 영유권 주장에 독도는 빠져 있었어요. 시비는 걸었지만 영유권 주장에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현재 일본 섬 숫자 안에 독도를 포함시켰죠. 동도와 서도 연 근처까지 다 해가지고 작은 섬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두 3개의 섬을 포함시켰어요. 자, 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안보 문서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서를 이해한다고 얘기를 하면 독도도 넘겨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걸 이해한다고요? 이건 달리 말하면 진짜 독도를 넘겨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시비를 걸고 뭐라고 또 변명을 갖다 댈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야 라고 했던 것처럼 아유 독도 영유권 포기한 게 아니라 또 딴 거야 라고 이렇게 뭐라고 헛소리를 해 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은 진짜 우리나라가 독도만 뺏기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제주도와 일본 오키나와 사이에 조도라고 있어요. 그 조도 뺏길 수 있고요. 더 와서 우리나라 그 뭐 마라도라든지 이쪽 섬 얼마든지 또 이게 제2의 독도가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뭐다?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독도 영유권 주장 용인을 못하겠죠. 용인을 못하는데 일본은 윤석열의 주장 이거를 가지고 억지를 부릴 수가 있어요. 국제적으로 분쟁이 갔을 때, 국제 분쟁 절차로 넘어갔을 때, 야, 누구 한국 대통령이 이해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라고 하면은 우린 진짜 불리한 입장에 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애들이 원래 이런 거야. 우리가 하나를 양보하면은 2개를 내놓으라고. 우리가 하나를 양보해서 내주면은 얘들은 2개, 3개 내놓으라고 자꾸 물고 들어올 놈들인 거야. 그래서 일본한테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일본하고의 외교 관계에서 터득한 기본적인 교훈입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교훈을 윤석열이 다 갖다 바친 거지. 이 정도는요, 박근혜도 했어요. 박근혜도요, 그 위안부 문제 이거를 일본 쪽에 유리하게 좀 결론을 내려주면서 그렇지만 독도 문제 이런 데 가지고 시비 걸면 가만 안 있겠다라고 했었어요. 예. 독도와 관련해 가지고 애매한 태도를 보였던 거는 이명박이 있었지. 이명박은 뭐 지금은 곤란하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자, 참 참혹한 얘기죠. 자, 일본이 이렇게 억지를 부리게 되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사실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억지를 부렸을 때 일본이 윤석열의 이야기를 근거 삼아서 야, 니들 옛날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해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니? 라고 하면은 상당히 국제 분쟁 절차에서 곤란해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아니
그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려면은 근거는 사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윤석열을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야, 그 새끼가 그래가지고 그딴 소리 해가지고 탄핵당했잖아. 자,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야. 국민들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거야. 라고 할 수, 그때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선거로 바꿔가지고는 그런 말이 안 통하거든요. 오직 뭐 탄핵을 했을 때만이 통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국민은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탄핵을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진짜 독도 잃을 수도 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참 더럽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윤석열이 이번에 일본 가면서 일본의 안보 문서 이해한다. 근데 그 일본 안보 문서 중에는 뭐도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도 있다. 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일본이 한국을 향해서 야, 니들 옛날에 윤석열이가 안보 문서 이거 보고 이해한다며, 영유권 문제 들어있었는데 이해한다며, 근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한다? 야, 우리 탄핵했잖아요. 그래서 걔 그것 때문에 탄핵당한 거야. 그러니까 니들 헛소리 하지 마. 니들 우리랑 전쟁하고 싶어? 라는 식으로 말을 그렇게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윤석열을 탄핵해야만이 우리가 독도를 지킬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참 우리 국민이 힘듭니다. 그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참 힘들다. 그죠? 이거 정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라는 놈이 국민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고 국민들이 걱정을 안 하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들이 똥을 싸고 다니고 국민들이 그 똥 치우러 다니고 이게 뭡니까 진짜. 참. 속 터집니다. 그죠? 자, 장윤진 TV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내일 재판이 있어서 재판 때문에 오늘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후원을 또 해주셨죠. 스카이님, 김현숙님, 이지수님, JS 코스모스님, 예, 후원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3,200여 분까지 접속을 해주셨는데요. 밤늦게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자, 신재현님 너무 힘드네요. 장재호님이시군요. 선거 1년 취임 10개월 만에 나라가 탄핵만이 답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한탄강님 독도 영유권 및 전시 한반도 상륙도 있다고 하네요. 예, 맞아요. 뭐 자기들 말로는 전시 우방국 지원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한반도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랑맨님,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라니님 감사드리고요. 이현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장영진 TV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재판 갔다가 와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최성욱님, 정동모님, 김지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죠.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